자, 33번서부터 가는데 이 부분은 그냥 문제 중심으로 가볍게 들으세요. 예. 자, 다음과 같이 서울 강남구 소재하는 주택에 매매 거래가 있었다. 부동산 관련 조세 설명 옳은 것. 개인 간의 거래며 이 과세 요건은 전부 다 이외 전부 다 충족한 걸로 봐라. 매도자 갑, 매수자 을. 사고 팔았어요. 계약일,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사실상 잔금지급일, 등기한 날. 그럼 취득세가 됐던 양도소득세가 됐던 매매는 실제로 잔금 주고받은 날이에요. 취득세는 사실상 잔금지급일 취득이고, 양도소득세에서는 잔금 주고받은 날. 잔금 줬으면 취득이고 잔금 받았으면 파는 거고, 그죠? 근데 등기가 뭐하면? 빠르면 취득세든 양도소득세든 등기한 날로 가야죠. 이거 다 물어보는 거야. 자, 갑니다. 1번. 매수인 누구? 을은, 매수인 을은 6월 3일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랬는데,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는 맞죠? 근데 언제 취득이냐 이거예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 매매로 취득했잖아요. 그럼 언제 취득해요? 유상 6월 3일 그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신고 납부 맞죠? 이해가세요? 예. 다음, 매수인 누구? 을은 이 부동산 취득에서 등기 등록을 하는 경우에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하라. 틀렸죠? 왜 틀렸어요? 아, 올해 취득했잖아. 그럼 취득해서 등기할 때는 취득세 내고 등기하는 거죠. 등록면허세 관계가 없죠. 그래서 이게 틀렸죠. 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죠? 소유권 취득은 등기할 때 취득세. 다음 3번. 매수자 을은 과세 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므로. 자, 보세요. 매수자 누구? 을은 언제 취득했어요? 6월 3일 날 취득했어요. 6월 1일 지나서 취득했죠? 그럼 보유세랑 관계가 없어. 올해 안 내요. 왜? 6월 1일 소유자가 돼야 되니까. 얘는 6월 3일 날 취득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가 있다. 틀렸죠? 그죠? 예. 납세 의무가 없다. 납세 의무자는 갑이다. 이게 갑. 6월 1일 소유자. 다음, 매도인 누구? 갑. 팔은 사람은 언제 팔았죠? 양도소득세도 대금을 부한 날, 청산한 날 하면 주고받은 날이에요. 6월 며칠? 3일. 잔금 줬다는 얘기는 팔은 사람은 잔금을 받았다 얘기죠. 그러면 6월 3일 팔았어요. 그날로 그때 양도한 걸로 보고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이라면 비과세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날짜가 틀렸어요. 언제? 2024년 5월 31일이 아니라 언제다? 6월 3일. 그죠? 예. 자, 다음 5번. 매도인 누구? 갑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언제까지 예정신고해야 돼요? 언제 양도니까? 6월 3일 양도죠.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 그러면 7월, 8월 말까지. 그래서 여기 7월 31일까지 틀렸죠. 8월 31일까지 예정신고하라. 이해가세요? 그래서 6월 1일 지나서 취득한 건 보유세랑 상관이 없다. 취득한 사람은. 그죠? 예. 취득세는 매매니까 사실상 잔금지급일 취득이고, 양도세는 대금을 청산한 날하면 실제로 잔금 받은 날이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올바른 건 몇 번? 1번. 다음. 이번에는
34번 재산세, 종부세, 과세, 표준,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 옳은 것. 거주자 갑은 공시가격 15억, 갑의 배우자 을은 공시가격 7억. 언제 결혼했어요? 2020년에 결혼했으니까 지금 2024년이니까 5년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안 지났어. 그럼 혼인하고 5년 동안은 각각의 세대로 본다. 그거죠. 핵심이 그거야. 혼인한 날로부터 몇 년? 5년까지는 결혼 안 한 걸로 보고 각각의 세대로 본다. 공정시장 가액비율.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봐요. 첫 번째, 여기 보실래요? 첫 번째, 재산세, 과세 표준. 누구? 갑. 갑은 주택의 여기 공시가격 얼마? 15억. 갑은 15억이죠. 재산세는 그냥 계산해. 여기에 몇 프로? 60%. 그럼 과세 표준이 얼마? 9억. 종부세는 9억을 빼죠. 근데 재산세는 그런 거 없잖아요. 시가 표준에게 공정 시장 가액비를 곱하면 과세 표준. 그럼 을은요? 을은 7억에다가 몇 프로? 60%. 4억 2천만 원. 이게 재산세 과세 표준이에요. 결혼하고 관계없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각각 세대로 보는 거죠. 몇 년 동안? 5년 동안은 결혼하고 5년 안 지났으니까. 그러면 갑도 1세대 1주택에 그럼 보여. 갑은 15억이죠. 1세대 1주택은 12억을 빼. 그럼 얼마? 3억. 3억에 60%니까 1억 8천만 원 나오죠. 과세 표준. 다음 배우자 을 공시가격 10억인데 7억인데 12억을 빼니까 없죠. 그러니까 을은 종부세 납세 의무가 없다. 몇 년 동안은? 5년 동안 이렇게 간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이렇게 해서 올바른 건 몇 번? 3번. 갑과 을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각각 갑은 9억, 을은 4억 2천만 원이며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은 갑은 1억 8천, 을은 0이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답은 3번. 여기서도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1세대 1주택은 12억을 빼는 거죠. 근데 혼인한 경우는 몇 년 동안은? 5년 동안은 각각 세대로 인정해 준다. 그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은, 맞죠? 종부세는 이렇게 12억이나 9억을 빼고 계산해요. 그런데 주택은, 재산세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죠? 자, 만약에 참고로 결혼하고 몇 년 지났다면, 5년 지났다면 갑은 여기서 9억 빼고 을도 9억을 빼야 되겠죠? 이해가세요? 예. 자, 다음 35번 갑니다. 자, 2024년도 다음과 같이 등기된 사업용 토지 양도했다 내용 틀린 거 보유기간 보세요. 2022년도에 취득해서 2024년이니까 2년 보유 못했어요. 7월 달이니까. 그죠? 2년 보유 못했죠? 다음 실거래 가격 그리고 자본적 지출 나왔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양도소득세 계산하려면 이렇게 양도가액에서 뭐 빼요? 필요 경비 빼면 양도 차익. 거기서 장기보유 특별공제하면 소득 금액. 그래서 기본공제 250만 원 하면 과세 표준이죠. 그럼 여기다가 자, 양도 당시 실거래 가격이 얼마예요? 4억. 양도가액 얼마? 4억. 그죠? 거기서 필요 경비는 자, 여기 취득 당시 가액 얼마? 2억 5천만 원 있죠. 그리고 여기 얼마? 자본적 지출 3천만 원, 양도비용 요거 세 개 합쳐. 요거 합쳐서 지금 얼마? 3억. 그게 필요 경비. 그죠? 양도 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면 양도 차익은 1억 나옵니다.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자, 취득해서 뭐 할 때까지? 양도할 때까지 3년 보유했어야 장기 보유 특별공제 주는데 3년 보유 안 했잖아요. 그럼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없어. 그러면 소득 금액이 얼마? 1억 원. 그죠? 여기서 자, 보세요. 등기를 했으니까 기본공제 얼마? 250만 원. 보유기간 상관없죠? 빼. 그러면 과세표준은 9,75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자, 양도 차익은 얼마다? 1억 원이다. 맞죠? 예.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년 보유 안 했으니까. 그러나 소득 금액은 1억, 기본공제 250만 원, 과세표준 9,750만 원.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2번.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3년 보유 못했으니까 공제받을 수 없다. 여기서 잠깐. 만약에 이 부동산이 뭐다? 미등기 자산이다. 그럼 봐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없죠. 미등기니까. 뭣도 없어요? 기본공제도 없어요. 그러면 요 양도 차익이 바로 뭘로 가? 과세표준 1억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미등기 자산은 양도가액에서 뭐 빼요? 필요경비 빼면 양도 차익 그래도 되고 과세표준해도 받는 거예요. 미등기는 이런 게 없으니까. 이해가세요? 미등기 자산의 계산 공식하면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빼면 무슨 차이? 양도 차이. 요거만 나와도 맞고 요거 대신에 뭐라고 해요? 과세표준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맞다. 미등기는. 그죠? 또 하나 여기서 정상적이라면 뭐 계산할 때 계산 과정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할 때 자 보세요. 보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할 때 맨 마지막으로 공제하는 게 뭡니까? 기본공제. 그죠? 과세표준 계산할 때 맨 마지막으로 공제하는 건 뭐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다. 그죠? 이 정도. 예. 다음 지목 변경 어려운 거야. 자,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을 해서 가액이 뭐였어요? 증가됐으면 소유권 이전하는 거 아니죠? 소유권 등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내면 돼? 취득세 내야죠? 근데 누가 내야 되느냐? 지목 변경할 때 당시 토지에 사실상 두고 소유자, 토지에 두고 소유자가 취득세 내요. 지목 변경 공사를 한 사람이 내는 게 아니라 토지에 두고 소유자. 그래서 맞죠? 예, 2번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부한 경우, 증가한 경우 취득세 세율은 소유권 등기 안 하니까 특례세율 1000분의 얼마? 22%죠? 1000분의 20 맞죠? 그리고 지목 변경에 따른 등기는 소유권 등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유권 등기가 아닌 건 등록면허세 가서 지목 변경 등기합니다. 지목 변경 등기, 말소 등기, 멸실 등기, 이건 등록 면허세 소유권 취득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한 건당 6,000원씩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맞아요. 취득세는 등기 안 하니까, 소유권 이전 안 하니까 2%만 내고, 지목 변경 등기는 소유권 등기가 아니라 이미 기재된 걸 변경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등록 면허세 되는데, 지목 변경 등기나 말소 등기는 한 건당 6,000원 등록 면허세 낸다. 맞아요. 법인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 법인 장부로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잖아요. 그러면 지목 변경할 때 들어간 비용을 뭐라 그래? 사실상 취득 가액. 맞죠? 참고로 지목 변경을 누가 했어요? 개인이. 그래서 지목 변경 개인이 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취득 가격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럴 때는 시가 표준액으로 갑니다.
그래서 맞고,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 틀렸어요. 그죠? 왜? 여러분, 지방교육세는요, 지방교육세는 2% 빼고 계산의 취득세에서, 여기 보세요. 여러분, 상가부동산을 만약에 유상, 매매로 취득했다고 해봐요. 세율이 똑같으니까 틀리게. 무상, 증여받았으면 1000분의 얼마죠? 증여. 부동산 증여받으면 1000분의 35, 3.5죠? 취득세 세율. 자, 그럼 봐요. 상가부동산 증여로 취득했어요. 그러면 취득세 계산하면 보세요. 취득세는 과세표준이 1억이라고 가정하면 여기에 몇 프로 증여니까 1000분의 35, 3.5% 곱하니까 취득세가 350만 원 나와. 맞아요? 350만 원. 그럼 취득세 낼 때 따라가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하죠.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는요, 계산할 때 취득세 과세 표준에다가 곱하기 농어촌 특별세법은 세율이 정해져 있어요. 2%로 하라고. 몇 프로? 2%. 취득세 과세 표준의 2%예요. 그럼 얼마 나와요? 200만 원 나올 거 아니에요? 요렇게 계산해 놓고 요것을 다 내라 그러면 납부할 세액이니까 여기에 몇 프로? 10%. 감면받았으면 여기에 몇 프로? 20%. 그게 농어촌 특별세. 그러면 납부할 세금이면 10%니까 얼마? 20만 원.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는 여기서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로 계산하는 거야. 자, 20만 원 나왔죠? 그럼 이번에는 지방 교육세는 똑같아. 과세 표준 얼마? 1억에다가 여기 보세요. 자, 요게 몇 프로라고요? 3.5죠? 그런데 그거는 농어촌 특별세 계산하느라고 2%를 빼갔어. 그럼 남는 게 몇 프로예요? 1.5. 1.5가 여기야. 지방교육세. 1.5. 이해가세요? 그래서 나오는 게 얼마? 150만 원 나오잖아요? 요거에 몇 프로? 20%가 지방교육세. 이렇게 계산합니다. 얼마?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계산한다. 그러면 지금 지목변경은요, 지목변경 과세표준이 1억이라고 해봐요. 얼마? 1억. 근데 이거는 몇 프로죠? 특례세율 2%죠. 지목변경은 2%잖아. 취득세. 그럼 계산해봐요. 자, 취득세 과세표준 1억에다가 지목변경은 2%니까 200만 원이 취득세 나와요. 그럼 요거 낼 때 따라가는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세 과세표준에다가 2%를 정해놨어요. 원래. 그럼 얼마 나와요? 200만 원 나오죠? 여기에서 납부할 세금이다. 그러면 몇 프로? 10%, 20만 원. 이렇게 계산해. 그러면 이제 또 하나는 지방교육세 과세표준 얼마? 1억 곱하기 여기 잘 봐요. 몇 프로인데 요게? 근데 농어촌 특별세 계산할 때 2% 다 가져갔죠? 그러면 여기는 빵 퍼센트야. 없잖아, 세율이. 요거 빼니까 여기서 없잖아요. 그래서 간주취득에는 뭐가 안 붙어요? 지방교육세가 없는 거. 그래서 그 한 줄. 예, 간주취득은 원래 몇 프로니까 2%니까 거기서 2% 빼면 세율이 없잖아. 그래서 간주취득에는 뭐가 안 붙어요? 지방교육세가 없다. 이해가세요? 여기 요거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2% 빼니까 2%밖에 없잖아. 제로가 세율이 없죠? 이해가세요? 예, 지방교육세는 원래 2% 빼고 계산하거든, 취득세 세율이. 자, 요거 질문 하나. 다음 5번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에 변경된 날 중에서 빠른 날이다. 맞죠?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4번. 4번. 이거 아주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4번 지문은 어렵지만 그래도 1번 이건 알아야죠. 예? 지목 변경할 때 토지예두가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 지목 변경은 세율이 소유권 등기 안 하니까 몇 프로만 내라? 2%. 그리고 등기할 때 지목 변경 등기는 소유권이 아니죠. 그런 건 등록면허서 내고 세금 내고 등기하는데 얼마? 지목 변경 등기는 한 건당 6,000원이다. 6,000원. 그죠? 그리고 5번에 지목 변경은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에 변경된 날 중에서 무한 날? 빠른 날로 한다. 그죠? 예. 자, 그래서 4번 지문은 어렵지만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참고로. 자, 다음 37번. 다음 자료에 의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한다. 그럼 세금 내지 마. 비과세. 그죠? 1세대 1주택 2년 보유했으면 비과세잖아. 근데 왜 여기는 과세하느냐? 실거래 가격이 얼마? 12억을 뭐하니까? 양도가액이 15억이니까 이건 무슨 주택이야? 고가주택. 고가주택은 세금 내. 다 내는 게 아니라 12억에 대한 이익은 뭐하고? 빼고. 지금 뭐 물어봤어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구하라 그랬죠? 자, 그럼 볼까요? 자, 먼저 일반 자산의 양도 차익 계산해요. 양도가액 얼마? 일반 자산, 일반 양도 차익은 양도가액 얼마? 10억에서 필요경비 10억 빼니까 양도 차익 5억. 그죠? 이거 다 과세하면 안 되죠? 그럼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요 5억에다가 곱하기 15억 분의 15억에서 12억을 빼. 12억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줘야 되니까. 그러면 3억이죠. 15분의 3. 그러면 1억 나오네. 이게 고가주택의 무슨 차이? 양도 차이.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공제율을 곱하는데 얘 몇 년 보유했어요? 5년, 5, 4. 예? 20. 근데 몇 년 거주? 1년 거주했죠? 그럼 이거 안 해줘. 2년 거주했어야 돼. 1세대 1주택은 2년 거주해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많이 해줘. 그럼 2년 거주 안 했잖아요? 그러면 6에서 몇 프로? 30% 공제죠. 이거는 1년에 몇 프로짜리? 2%. 보유기간만 가지고 계산해. 1세대 1주택 2년 거주 못했으면 많이 공제 안 해줘요. 일반 자산과 똑같아. 이거 필요 없고 몇 년 보유? 5년. 그럼 1년에 몇 프로씩? 그래서 몇 프로? 10%. 양도 차익에 여기에 몇 프로? 10%. 그죠? 그래서 여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고가주택 양도 차익 1억에다가 공제율 몇 프로? 10%. 그래서 얼마? 1,000만 원.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2번 1,000만 원이다. 그죠? 예.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은 공제를 많이 해주는데 그러려면 몇 년 거주해야 돼? 기본 2년은 살아야 돼. 여기는 1년밖에 안 살았죠? 그러면 공제는 해주는데 일반 자산과 똑같이 해줘. 1년에 2%씩. 그죠? 예. 자, 38번. 국내 소재의 주택을 다음과 같이 상속받아서 팔았다. 소득세법상 설명 옳은 것.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이거 의미가 없어요. 이제 왜 그래요? 자, 원래는 올해 5월 10일까지였는데 내년까지 연장됐어요. 뭐 할증하지 않는다. 조정제 그런 거 따지지 않으니까 이거 있던 없던 관계없어요. 자, 그러면 피상속인 사망한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 1년 6개월 가지고 있다 사망했고 상속받은 사람이 몇 개월?
6개월 가지고 있다가 팔았죠. 그리고 상속받는 사람과 사망한 사람은 동일한 누구다? 세대원이다 그랬죠. 동일한 뭐라고요? 세대원이다. 여기서 동일한 세대원은요, 무슨 기간 계산할 때? 보유기간 계산할 때 동일한 세대원이 받았을 때 두 가지. 하나는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할 때, 세율을 선택할 때, 또 하나는 1세대 무슨 주택? 1주택 무할 때, 비과세 할 때 무슨 기간? 보유기간 2년 채워야죠. 요거 계산할 때 두 개 다 어떻게 계산해? 상속인의 보유기간하고 상속받은 사람의 보유기간을 보아라. 합쳐서 계산한다. 이해가세요? 세율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할 때 보유기간 계산은 동일한 누가 가족이 받으면 상속받으면 합쳐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봐요. 실거래 가격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이건 실무에서도 중요하고 시험에서도 중요해. 자, 보세요. 여러분이 실제로 5년 전에 증여받았어요. 또는 상속받은 아파트 가지고 있다가 오늘 팔았어. 얼마? 10억에. 자, 상속받은 아파트 또는 증여받아서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오늘 팔았어요. 얼마에? 10억. 그럼 양도가액 얼마? 10억. 물어볼게요. 취득가격이 얼마예요? 취득가격. 그거 봐, 생각이 안 나잖아요. 애우는 게 아니요. 왜? 상속받을 때 공짜로 받았어. 증여받을 때 공짜로 받았잖아요. 계약서 같은 것도 없어. 그럼 가격이 없잖아. 없으면 이거 다 계산하면 10억 다 세금 내야 돼. 그죠? 그러면 너무 부담이 크죠? 그래서 상속받은 재산, 증여받은 재산을 팔 때는 취득가격을 뭘로 하느냐? 없는데 이거 알아야 돼. 이건 뭘로 하느냐? 내가 받았을 때? 상속받았을 때 세무서에서 나 상속세 계산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야? 세무서에 있어. 세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상속세 계산한 금액, 내가 증여받았을 때 세무서에서 증여세 계산한 금액 있죠? 그 가격을 여기 뭘로? 취득가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예? 그러니까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원래 주고받은 가격이 없어. 그래서 상속받았을 때, 증여받았을 때 상속세, 증여세 계산할 때 기준금액 있죠? 기준이 되는 금액. 그걸 뭐라고 한다? 여기 평가한 가액. 뭐라고 그래요? 상속증여세법에 의해서 뭐한 날? 평가한 금액. 그걸 뭘로 한다?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으로 한다. 이해가세요? 요거. 그럼 평가한 금액이 뭐냐? 안 물어봐. 시험에서 상속세, 증여세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 법에서 계산한 금액을 취득 가격을 한다. 요거까지만 보시면 돼요. 근데 너무 이해가 안 가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내가 상속받았을 때 상속세는 세무서에서 조사해놓은 가격 가지고 계산한다 이 얘기. 그런 가격. 자, 그래서 맞아요.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장기보유 특별공제 합치는 거 아니에요. 상속인이 몇 개월밖에 안 됐어. 합치는 거 아니에요. 여기 합치는 건 세율하고 비과세 할 때만 합친다니까? 그럼 얘는 6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3년 보유 안 했잖아. 그러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틀렸지. 받을 수 없다. 다음 양도소득 기본공제 적용받을 수 없다. 여기 보세요. 여기 리얼 상속에 대한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 등기했으니까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다. 그죠? 예, 보유기간 따지지 않으니까. 다음 4번 얘는 60% 세율을 적용한다. 여기 보세요. 뭐 적용할 때? 세율은 상속받은 재산 합치는 거예요. 그럼 합치면 몇 개월이야? 2년 채웠죠? 그럼 6에서 45로 가야지. 60%가 아니라
예? 그래서 틀렸죠. 6에서 몇 프로? 45%. 그리고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인 경우 비과세 적용받을 수 없다. 틀렸죠. 왜? 합치니까 몇 년 채웠어요? 2년. 그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올바른 건 1번. 자, 39번. 자, 거주자 갑이 2017년 1월 달에 취득한 건물을 3억 주고 취득한 걸 갑의 누구한테, 배우자 을한테 뭐를 했고? 증여. 을은 증여받고 누구한테? 병한테 얼마에 팔았다? 10억. 특수관계인이 아닌 친인척이 아닌 타인한테 팔았다 이거죠? 여기 보세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갑은 누구? 배우자 을에게. 갑은 얼마 주고 취득한 거? 3억 주고 취득한 부동산을 을이 누군데? 갑의 배우자한테 뭐를 했어요? 증여받을 때는 얼마? 8억짜리야. 그죠? 이렇게 증여받고 을은 증여받고 몇 년? 10년 됐어요? 안 됐어요? 여기 언제 증여받았죠? 2021년 증여받고 2024년에 팔았으니까 10년 안 돼서 팔았잖아요. 그것도 친인척한테 판 게 아니라 타인한테, 타인 누구? 병한테 팔았어요. 그죠? 얼마에 팔았다고 그랬어요? 10억. 됐어요? 이거잖아. 증여재산 2월 과세. 누가 양도소득세 내요? 을이 양도소득세 내야죠. 그러면 양도차익은 얼마에 팔았죠? 10억. 여기에서 취득가격은 증여한 갑의 취득 당시 가격 얼마? 3억. 그리고 본인이 증여받았을 때 납부한 뭐? 증여세. 그리고 증여자가 부담한 자본적 지출이 있으면 이런 비용을 빼죠. 그래서 무슨 차이? 양도 차익을 계산한다. 이해가세요? 거기서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몇 년 보유? 3년. 자, 보유 기간은 요렇게 계산하는 거야. 증여자의 취득한 날짜부터. 자, 그러면 봐요. 1번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야 돼요? 누가 팔았어요? 을이 팔았어. 얘가 팔았죠? 그 을이 내야지. 그래서 1번 틀렸네. 갑이 아니라 누구? 을. 양도소득 금액 계산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돼요? 안 돼요? 자, 여기서부터 계산해서 여기까지니까 3년 이상 됐죠? 그럼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맞아요. 그죠? 예. 다음.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가격은 본인의 취득 당시 가격이 아니라 누구? 증여자가 취득할 때 당시 가격. 얼마요? 3억. 다음 4번. 을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납부세 계산 때 세액 공제된다. 틀렸다. 무슨 경비? 필요 경비로 들어가서 양도 차익을 줄여주는 거지 세금에서 깎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공제를 하더라도 어디 들어가느냐? 필요 경비로 들어가는 거지 세액 공제가 아니에요. 틀렸죠? 예, 양도 차익 계산하려고 필요 경비로 들어간다. 다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갑과 을. 여러분 양도소득세 누가 팔았죠 지금? 을이 팔았죠? 을이 세금 내야 돼. 그러니까 연대납세 의무 없어요. 그냥 누가? 을이, 수증자 을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렇게 해서 올바른 건 2번이 됩니다. 2번. 증여재산 2월 과세. 예, 다음. 이번에는 40번. 자, 다음 자료에 의해서 갑은 양도소득세 설명한 것이 다 틀린 거 그랬어요. 자, 여기 매매계약을 했고요. 대금 4월 10일 날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는 8월 달에 받았네. 그러니까 허가받기 전에 돈 주고받았죠.
원래는 무효야. 근데 여기서 뭐 받았어요? 허가 받았으면 이거 인정돼. 이해가세요? 그리고 신고기한은 공휴일이 아니다. 양도시기 1번 언제 양도한 걸로 보는 거죠? 대금을 보한 날, 청산한 날, 4월 며칠, 10일. 여기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두 개 알아야 돼요. 허가일 전에, 허가받기 전에 대금을 보였어요. 청산했으면 원래는 허가가 안 받았으면 거래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허가를 늦게라도 받았어. 그러면 양도시기는 4월 며칠, 10일 양도한 걸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예. 그런데 여기서 물어보는 건 그럼 예정신고는 언제 하느냐? 허가를 늦게 받았으니까 신고는 허가일 기준으로 가야 되겠죠. 허가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 그래서 양도시기는 4월 10일 맞죠? 예정신고는 여기서부터 계산하니까 8월 말부터 계산해서 9월, 10월 말까지. 그래서 요거 틀렸어요? 예, 언제까지요? 10월 31일. 확정신고 기한은 내년도 5월 달이죠? 맞고, 양도를세 납세지는 파는 사람이 누구예요? 갑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라. 예정신고 안 하면 뭐부터요? 가산세가 적용된다. 맞죠?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두 가지 물어봐요. 언제 양도한 걸로 보느냐? 예정신고는 언제냐? 허가를 늦게 받았으니까 예정신고는 허가일 기준으로 가야 된다. 이해가시죠? 예,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새로운 거 공부할 내용 아니에요. 새로운 게 아니라 늘 보던 거 실수 안 하면 돼. 그러면 8개에서 10개 맞아주면 충분하다. 충분해요. 그러니까 다 맞으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거 그냥 막 골치 아프게 하지 마시고 다른 거 하면 또 똑같아. 지금 시기에는 그냥 늘 했던 거 까먹지 않게 한 번씩 반복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